네, 미디어 센터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실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물론 임대소득 과세 방침도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을 규제 완화 카드를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마저 하향 조정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전월세 과세 방침 이후 부동산 거래가 꺾인 데다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핵심은 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60% 안팎인 LTV 비율은 높이고 서울은 50%, 경기와 인천은 60%로 제각각인 DTI는 단일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LTV와 DTI는 국회 동의 없이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자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래소득은 늘어날 테지만 현재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LTV 규제를 통해서 대출 부담을 겪고 있는 젊은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전환을 좀 해볼 수 있겠고 고액 자산가들이나 은퇴자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 추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2주택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침도 철회했습니다. 2.16 대책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강보합세를 보이자 전격 철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탄력 적용한다는 법안을 포함해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인정 비율 조정과 함께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통과될 수 있을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김동욱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풀 수 있는 건 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4분기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효과를 못 볼 경우 다시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4분기가 골든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4분기 이전에 부동산 관련법 등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이 잇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나타나면서 심리적인 개선 현상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볼 때는 강보합세 정도의 그런 기대치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면 4분기 정도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 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시점, 8월이나 9월 정도쯤부터 서서히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일단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2.16 과세 방침 이후 주춤했던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DTI와 LTV의 규제 등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봐도 7월 17일 현재 2,965건으로 3월부터 감소해온 거래량이 비수기인 7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운용상 DTI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폐지돼서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우선 조금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정부가 2주택자의 전세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상승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16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침체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그 전세소득에 대한 그 과세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선책이 나옴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분양시장 또한 들썩이고 있습니다. 3분기 전국에서 약 7만 가구가 분양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4천 가구에 비해
60%나 증가한 물량입니다. 금융 규제까지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겠고,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 활성화라는 결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정부에서는 부동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려되는 걸림돌은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 정책이 나왔다가 국회에 가로막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되기도 했고 3년 뒤 적용될 임대소득 과세 얘기를 왜 굳이 올 초에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어야 했냐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DTI와 LTV 등 금융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을 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하한 소재 폐지 등 법안이 국회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나눠본 것 외에도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카드를 꺼낸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못을 뽑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규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들이 투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도권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민영주택의 경우 6개월로 규제되고 있지만 지방은 폐지돼서 없는 상황이고 또 아파트 청약 1순위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2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추진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장의 온기가 돌 때 한시적 거래세 감면 등의 카드를 통해서 확실히 살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과거에 가장 효과가 직접적으로 컸던 것은 한시적인 거래세 지원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수 감소와 직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네, 김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